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수입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산토리니 피라 편에 이어서 오늘은 2탄 이하마을 편을 담아봅니다. 이하마을은 피라에서 북단으로 버스로 이동하면 불과 25분여 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스페인의 미아스처럼 온통 하얗습니다. 피라보다 숙박료가 비싸지만 저는 저의 특별한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세월 동안 고생해준 저 자신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하성 근처라는 위치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에게해의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었고 가장 훌륭한 점은 셔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들의 리뷰와는 달리 편도 35유로의 택시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공항으로 갈 때도 동일해서 총 7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버스로 가면 1.6유로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마무시하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호텔 측에 화가 났습니다. 오마이갓, 이럴 수가. 이렇게 되면 그 호텔을 선택한 이유가 무색해지고 말을 바꾸는 태도가 실망스러워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당신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픽업 서비스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갈등하면서 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도착한 이하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가방을 들고 앞서서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 사람이 이메일을 보는 사람일까 의아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버스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불과 3분여 거리. 그렇지만 골목이 있어서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예상과 달리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을 갖춘 수영장은 없었고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처럼 단독 형태의 집이었는데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었던 원트를 실현시켜주는 구조, 마음에 들었습니다. 픽업 서비스로 인한 불쾌한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일으키는 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을 열면 바로 쇼핑거리와 연결된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그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와이파이를 켜고 인덕션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종료가 된 셈입니다. 객실 내부는 이렇게 예쁘고 약간의 그 스튜디오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참 예쁘죠. 마치 그 마을에 있는 어떤 그 옷가게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거리와 연결된 점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하의 노을이 보고 싶으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온다고 하더군요. 굳이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또 지름길이라든가 좋은 장소를 알고 있을 것도 같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는 현지에서 구입한 식자재를 가지고 직접 밥상을 차려서 먹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관광을 싫어합니다. 진정한 여행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좀 호기심도 발동하고 필요도 의해서 실험해 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양념이 검색대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할 각오를 하고 가져 배낭에 넣었거든요. 기내용 배낭에 추가 화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났고 약속 시간 즈음하여 그와 만났습니다. 내심 대충 지도를 보고 찾아가도 되지 않을까 했던 제 생각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을 지나 마침내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슨 시간여행의 문을 연 것처럼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여행자들은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 개인 발코니의 문을 열더니 그가 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What? 왜? 이곳에? 어떻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눈을 찡긋하더니 바로 저렇게 의자에 쿠션과 방석을 가져오고 여기는 자신의 공간이니 오늘 저에게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하거나 의아해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은 좁은 골목 담장에 기대어 서서 수십 분을 그렇게 서 있었을 테니까. 그런 와중에 저에게만 주어진 혜택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발코니 문 바로 앞 계단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넓은 공간에 나 혼자라니. 그래서 사실 그 눈을 의식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에 눈으로 뒤에 눈으로 감지했습니다. 사실 사진도 찍을 수 없었고 오직 앞에 보이는 에게해의 일몰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곳이 그렇게 말로만 듣던 환상적인 일몰지구나. 나의 키다리 아저씨, 나의 키다리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군요. 저를 위해서 이 이벤트를 준비하셨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하루 숙박비 100만 원은 줘야 이렇게 전망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리뷰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이하 정체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을 굴라스 성체라고 하더군요.
세계 3대 선셋 포인트가 코타키나발루, 피지 섬, 그리고 산토리니, 지금 이곳 이하라고 하는데, 정말 왜 이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 요트, 보트들까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일몰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마력, 사람들은 그 시간이면 걸음과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모아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모으게 만드는, 이것은 좀 나중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제가 용기 내어서 빠르게 그곳 현장을 스케치해 본 것입니다. 정말 많죠. 태양의 빛은 뜰 때나 질 때나 세계 어떤 스타보다 추앙을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일몰을 보기 위해 모두가 숨죽여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날의 일몰은 반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또 만나자. 마치 구름이 시샘을 하는 듯이 이 아름다운 일몰의 순간은 구름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느낌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쇼가 끝이 나자 배들도 사람들도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하 마을은 순식간에 디너 파티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난 뭘 하지?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듯 무작정 걸었습니다. 조명이 가득한 거리는 성숙한 여인이 단장을 하고 연인을 기다리는 밤처럼 뭔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곳곳에 예쁜 레스토랑에는 음악과 냄새로 여행자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틀란티스 서점인데 폐업했더군요. 아쉬웠어요. 걷는 내내 볼거리가 가득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술관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된 저녁 산책을 사진 찍는 것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벼보려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길 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한 골목을 지나던 중에 길에서 홀로 셀카를 찍기 위해 분주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안쓰럽게 느껴져 사진을 찍어줄까 물었더니 반색을 합니다. 근데 그는 이리저리 저에게 아주 여러 컷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하고 이곳은 자르고 이곳은 더 많이 넣고 구도를 설명하면서 여행하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한두 장 대충 찍어도 고맙다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친절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는 것은 그 친절이 되도록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대충 찍혀진 사진 말고 확인해서 좋다라고 말해주고 아쉬우면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진을 간직하게 되면 상대의 수고가 더욱 값진 것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당연히 제 사진도 남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저하지 않고 솔직 담백하고 유쾌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어 블록 더 지나 다음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내려가 보는 거야. 좀 더 내려가 보자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골목에 그가 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니 Come on, come on please 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예사로운 만남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의외의 만남이 연속 2번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가 취향이 비슷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고 말할 수 없이 편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유용한 도움은 참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진을 찍은 후에 얘기를 해보니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인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영어도 너무 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심취한 히브리어, 그 어려운 말로 대화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반갑다고 말했고,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바로 이 공간이, 조금 전에 본 그 공간이 제가 전날 머물렀던 곳입니다. 연구한 흔적을 메모를 조금 보여주었더니 놀랍다면서 사진을 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죠. 난 히브리어가 참 좋아. 히브리어 안에는 숫자 값이 있는데 그 숫자 값은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 살아내고 있는 날짜, 또 태어난 연도, 시간, 그리고 지금 만나는 이 시간, 이게 모두 숫자인데 이 숫자에는 비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숫자에 담긴 비밀만을 연구하는 또 수비학이라는 학문도 있거든. 나는 요즘 거기에 심취해 있고, 여행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의 일시의 합을 숫자 값을 도출한 다음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연구 과제야. 그것은 나에게 마치 내가 그것을, 그 비밀을 알려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비상한 사명감을 갖게 만들기도 해.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말이 통해서 좀 신이 났고,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을,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진정 사진 찍는 것에 열광해 있었고, 저는 그가 사진 찍는 그 장소를 따라가면서 담기만 해도 뭔가를 수확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산토리니는 에게해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화산섬입니다. 그의 역사는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7세기입니다. 그 이전에, 수만 년 전에 거대한 하산 폭발로 발생한 칼데라가 만든 절경도시,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 육체의 절반이 깎이는 고통을 통해 아찔한 절벽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와 연금술 사요소, 지구와 불, 물, 공기. 지구와 불의 작용으로 화산이 폭발했고, 그 사건은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았던 하소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산토리니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죽음만 기다릴 것 같은 이 섬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 지금은 이렇게 낭만적인 산토리니가 되어 한 해 평균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공기와 물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빛의 도시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행자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힐링을 주는 치유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산이 남긴 선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재난, 고통, 하수와 같은
그 경험이 남긴 선물이라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지구와 불의 작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야 했고 수많은 경쟁을 통해 쟁취해야 했습니다. 그 주체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가 이룬 한 가정일 수도 있고 한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숨 쉴 틈조차 없이 바쁘게 돌아가야 하는 삶, 그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제동이 걸리고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린 것이 그리 후회가 되는 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맞은 결과가 파멸이니 더욱 아찔할 뿐이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이렇게 산토리니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서 무엇을 보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제 경우에 산토리니는 제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소 다음엔 용해, 위로의 시간, 그리고 위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분리라고 하는 왜,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를 돌이켜보는 시간, 그리고 어떠한 곳이 함몰되어 있었고 어떠한 것을 외면하고 살았는지를 재평가해보면서 다시 연결해보는 연결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합해져서 부패와 발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패와 발효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증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증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나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또 어떤 시련이 옵니다. 그것은 불순물을 덜어내고자 하는 연금술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응고의 시간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상황과 사건에 관계없이 나로 존재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이렇게 산토리니의 시간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